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경남청년유니온 강지윤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가리가 지난주 광주에 이어서 경남까지 왔는데요. 제가 광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지부의 텐션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또 진지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위원장님 혹시 노가리는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네네.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나오는 편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는 편을 이렇게 찾아들었어요. 그분 막 이렇게 그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했던 거. 맨 처음 하셨었던가요? 제가 두 번째인가 이렇게 맞다. 경기 다음인가.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광주도 그렇게 그것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부에 참 나오지 않으면 가닿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왠지 한번 들더라고요. 저희가 노가리 녹음할 때 보통 별칭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뭐 별칭 쓰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윤이라고 불려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고 듣고 올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지난 광주편에 이어서 지부 방문 노가리 2탄 경남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경남 지부를 처음 방문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는 지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광주도 5.18로 가보기는 했는데 사무실은 또 처음 가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노가리 녹음이나 캠페인을 핑계로 좀 찾아오는 게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좋은 기회.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서울 사무실에 좀 종종 오셨었죠. 서울 사무실에서 뵀던 것 같기도 했어서. 맞아요. 서울 사무실은 아무래도 회의 같은 거 있으면은 갈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도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3번? 3번, 2번, 3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사무실 여기 저 경남 지부도 이렇게 처음 방문했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넓네요. 정말 너무 탐나네요. 다들 이렇게 본부에서 오시면 항상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서울에 가봤었는데 그때 그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이 한 명에게 할당된 책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이거는 진짜 이 콜센터의 노동 현장과 정말 다름이 없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는 한기도 안 되는 것도 비슷해. 이거는 진짜 코로나에 너무 취약한 현장이면서 어떻게 여기서 작업을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어깨를 접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경남 지부를 보니까 방이 2개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엄청 큰 넓은 홀 네네. 공간이 있고 홀 공간에서는 교육 같은 걸 하고 그러시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사실 사무실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저희도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하나는 그냥 회의실로서 좀 독립된 공간으로 쓰고 하나는 아예 공간으로 쓰고 홀 공간에는 그냥 좀 오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도 하고 이리저리 뭐 그냥 뭐 커피도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오늘도 딱 들어왔는데 오늘 사실 녹음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5명 정도? 이 시간에 되게 사람들이 있기가 어렵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들 이제 사무실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조합원들도 좀 자주 오고 저희가 사무실 인근에 사는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무실 인근에 10몇 분이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툭 하면 만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냥 사실 카페 가고 이런 거보다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평일에도 좀 사람이 좀 제법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에 경남집 올 때는 좀 넉넉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부 방문 노가리 경남편 노가리 초대석의 게스트를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초대한 게스트는요, 경남 청년 유니온의 김태강 조합원님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좀 급하게 얘기를 드렸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섭외를 누구랑 같이 얘기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런저런 말들도 좀 잘 통하고, 뭐 경남에서 뭐 조합원으로서 이런 얘기도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제일 먼저 거의 영순위로 떠올라서,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려가지고, 하니까 흔쾌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청년 유니온 조합원 영순이 김태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함 다시 한 번만. 김태광입니다. 김태광님.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뭐, 노가리 들으신 적은 있으실까요? 사실 페이스북으로는 종종 보긴 했는데, 들어본 거는 방금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잠깐 들어보고, 네, 다들 텐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떤 거 들으셨어요? 잠깐 들은 게, 제목 기억이 안 나요. 2개 정도 들었는데. 제목이 길어요. 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텐션이 높았다. 이거밖에. 그런 것만, 그것이. 그래요? 제가 사실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된 이후로 그렇게 텐션이 높진 않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오늘 같이 오신 위원장님, 경남의 위원장님, 채은 위원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원래 채은 위원장님이 팟캐스트 DJ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텐션이 높았었는데, 제가 현디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높을 수 있겠군요. 제 오늘 텐션이 별로 높지 않아서 엄청 높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 네. 오늘 아니면은 아까 전에 먹은 음식 때문은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소개해주세요. 알려야 된다고 막 하셔가지고. 엘사의 그냥 말해도 돼요. 네, 롯데리아의 폴더버거라고 오늘 이제 호기심으로 먹었는데 접어야 되는 맛이더라고요. 네, 반만 먹고 반을 버렸다는 그런 맛. 근데 저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롯데리아에서 광고 많이 하길래 버거 접습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햄버거 집에 버거를 접는데 막 이러면서 홍보하는 걸 봤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는 얘기 듣고 전 또 흥미가 생겨버렸지 뭐예요. 얼마나 맛이 없길래 햄버거가 맛이 없다는 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진짜로 버거를 접어야 되겠다고. 그 정도구나. 네,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왜 들어보셨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게, 저희가 아까 지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닉네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지. 저도 닉네임보다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광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광님, 좀, 성함 말씀해 주셨는데,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의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서의 역할도 괜찮고요. 근황?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유니온 사무실 내에서는, 이간질? 너무 뜻밖인데. 네, 싸움 붙이는 걸 좀 좋아하고요. 놀리고,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생각해온 거는 참여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여. 네. 좀 이렇게 활동 같은 걸 하면, 저도 이 근처에 살다 보니까, 시간 남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참여하는 편인데, 사무실 내 역할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놀리고 이간질하고,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많이 그렇게 놀리시나요? 대상이 있나요?
다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또 ENFJ라고 어. 언변 능숙형이다 보니까 네. ENFJ? ENFJ? 네. 위원장님 ENFJ일걸요? 아, 최은 위원장님이요? 최은희 위원장님이 ENFJ일걸요? 이따가 이야기하시면 신나하실 것 같습니다. 요새 MBTI 유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저희 사무실도 그럴까요? 한번 훑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럼 말나옹님의 위원장님은? 저는 ESFP라고 그 자유로운 연예인형. 연예인이 자유롭다고? 아, 뭐 자유로운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고 노홍철 같은 건가? 그냥 뭐 생각 없이 노는 것 좋아하고 엄청나게 외향적이고 그냥 뭐 그런 게 좀 생각 없이 그냥 놀고 뭐 그런 거라고 하길래 약간 뼈 맞아가지고 으악 이러면서 그렇다고 막 생각 없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ESFP에 나오는 게 이렇게 그 경제관념이 잘 없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모으고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탕진한다는 미쳤다 이러면서 나야 내 얘기야 이런. 나도인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보통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 혼자 내 얘기야 이러면서 뼈 맞았다. 뼈 맞았다 이러고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광님은? 저요? 잠시만요. 햄버거 먹은 지금- 근황은 들었고. 대본에 나오지 않은 얘기에 아니요, 근황 있어요? 서 있어. 근황을 알려주세요. 고낭, 네. 네. 저는 최근에 그 유니온 FC라는 그 청년 유니온 안에 풋살 소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골키퍼와 행정, 총무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풋살 하는데? 그 공간을 빌리고 이러느라고 필요한가? 저희가 이게 풋살을 하다 보면 뭐 물도 각자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구장을 대여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여름 전지훈련을 다녀와서 네. 되게 열심히군요. 네. 본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와. 좀 행정과 총무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또 동아리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받고 있어가지고 창원에서? 네, 경남에서 하냐? 창원에서요. 네. 창원에서 하는. 그래서 행정과 총무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누군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골키퍼를 맡으셨고. 네, 골키퍼. 유니폼도 혹시 맞춰야 되나요? 네, 저희 유니폼 다 있어요. 진짜 엄청 본격적이에요. 본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맞췄어요. 전지훈련 저번 주에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집행부가 이렇게 작게 그냥 그 깃발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굉장히 갖출 걸 다 갖추고 있는 소모임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게 청년 유니온에 운동이 되게 잘 안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좀 워낙에 사람들이 운동이라고는 팔뚝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운동하자고 모이면 잘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는 소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리고 대부분 청년 노동자들이 현장직 노동자 형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 끝나고 주야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잘 없는데 우리 풋살 소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니까 형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좀 자주 모여주더라고요. 보통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러면? 저희가 단톡방에 한 18명 있는데 그래도 항상 꾸준히 12명 이상은 모여요. 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오랜만에 건강한 소모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그리고 마음이 괜히 뿌듯해지는. 네, 더 뿌듯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드디어 저희가 상대를 구해서 처음으로 11대 11로 공을 찹니다. 오, 경기를 뛰는 거예요? 네. 상대는 누굽니까? 상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요? 아는 분의 어. 자제분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제가 지면 좀 부끄러우니까 편집 이런 거. 고등학생이 더 잘 뛰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이게 나이 분포가 아무래도 아니 저희가 체력은 좋아서 저희도 한번 차면 3시간 4시간 차거든요. 처음 10분은 다도 죽으려고 하는데 10분 지나고 나면 저희도 계속 뛸 수 있어서 고등학생 친구들 사실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벌써 기선제압하는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다들 덩치는 좋아서 상대를 걱정해주는 여유. 네, 여유. 저희도 나름 플랜을 다 짜고 가는 허세를 조금 넣고 시작하려고. 허세를 넣고?
허세를 보이면서 시작하려고 형 오늘 왜 렌즈 안 끼고 안경 끼고 왔냐? 안경 끼고 해도 되지 하면서 이런 미리 꽁트를 좀 많이 짜놨거든요. 들어가면서 또 상대편 그 고등학생 분 아버지가 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상대편은. 그럼 들어갈 때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나이를 대충 감안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고등학생 상대로 너무 진지하고 본격적인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이렇게 친선 뭐 이런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와 우리 오늘 재밌게 찹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허세로 형 오늘 안경 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저희 그런 이제 장기술을 많이 이번에 여름 전지훈련 가서 밤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이기기 위한. 전지훈련 가서 딴 거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지는 건 질면 중요해진다. 굉장히 그럼 꽁트까지 썼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나름 플랜 한 D 정도는 짠 것 같아요. 플랜 D까지. 근데 그게 몇 분까지 갈까? 5분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5분 안에 골을 넣자. 진짜 풋살을 이렇게 뭔가 말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다들 승부욕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치면 그 친구들도 잘 놀리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네, 저희 때 생각하니까 라떼 생각하니까. 짓궂다. 짓궂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또 잘 놀고 저희 또 모임에 엄반 능숙형에서 3명이나 있어가지고. ENFJ. 네, 3명이나 있어가지고. 놀리면 놀렸지, 놀림 당하고 싶지 않은 3명이 있어가지고. 아니, 축구의 포지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축구인지. 입축구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입축구를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노가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노가리에는 처음으로 정식 출연을 이렇게 두 분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훈님은 지난번에 잠깐 한 10분 정도 녹음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보조 MC님, 지훈님을 포함한, 태광님의 네. 청년유년 가입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훈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진짜 오랜만에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위원장 하고 나서 처음 뵌 거였구나 몰랐어요. 제가 16년도에 가입했거든요. 저도 16년이요. 오. 그래요? 저 위원장 들어오자마자 위원장님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날 때부터 위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9년부터 위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보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으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아닌가? 위원장 포스. 그런가 보다.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 보네요. 저는 16년 말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가 딱 그 시기였어요. 그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 부조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엄청 높을 때였는데 마침 저희 학교 선배가 당시에 경남청년유니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런 이게 뭐 어떤 촛불 그 집회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같이 가면서 청년유니온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입 권유가 와서 그냥 안 망설이고 되게 흔쾌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활동 조합원으로서 하나 두 개씩 뭐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점점 역할이 점점 커져가는 그전에는 그냥 조합원이었다가 갑자기 뭐 무슨 팀장이 되었다가 갑자기 위원장이 되는 뭐 이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지금은 2년째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째인가요? 네, 작년이 저희가 임기가 1년이어가지고 전국에서 지부들 중에서 저희만 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춘다고 바꿨는데 바꾸는 해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태광님은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옆에 계신 지윤님의 안내로 청년 유니온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때 알게 되었을 때가 경남에 딱 다시 내려온 지 한 3개월?
됐었나? 그래서 좀 더 고향 친구들이 아닌 좀 가치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 이유로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게 됐었어요. 이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마침 내가 좀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었던 그게 딱 맞아 떨어진?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향 친구들은 여기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있긴 한데 제가 내려오니까 저희 나이인지라 친구들이 이제 또 취업을 해서 경남을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좀 타이밍도 안 맞고 그리고 뭐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 이제 같이 삶의 가치관이 또 비슷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결핍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최근에 그냥 저도 한동안 잊고 지내던 건데 청년 유니온에 왜 조합원들이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게 평소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뭐 노동에 관련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뭔가 너무 눈치 보고 이럴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청년 유니온으로 많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이 문득 다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계기 같은 거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노가리 청취자분들께 경남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하기에 맨날 하는 소리지만 올해 정말 이변으로 이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상반기에 뭔가를 그렇게 제대로 해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노가리 녹음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좀 못한 게 많구나. 되게 안 바빴던 건 아닌데 좀 그런 뭔가 조합원들을 만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활동들을 소개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소개를 드리면 사실 작년에는 되게 좀 나름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들 일자리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뭐 실태 조사라던가 이런 것도 하고 뭐 토론회를 하면서 경상남도나 이런 곳에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되면 좋은지 뭐 제안하는 뭐 이런 자리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일경험 뭐 집담회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하기도 했었고 뭐 이제 태광님이 또 들어오게 되셨던 저희가 독립영화 상영회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갖고 영화 상영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 태광님 처음 오셨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작년에 듣고 계셨군요. 생각나. 제가 첫 만남을 되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말해주세요. 첫 만남이 어떻게 강렬했길래 그렇게. 강렬.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맨날 이런 활동을 하면은 사실 저희가 홍보력을 되게 강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별로 사실 주목받지도 못하고 뭐 되게 돈이 많아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었나? 그랬었거든요. 페이스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인가? 둘 중에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영화 상영회를 이렇게 리그램을 해줬나? 공유를 한 거예요. 저희끼리 이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아무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포스팅이야 이 행사를 하면서 이게 되게 이런 걸 하는데 되게 뭐 좋다 가고 싶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끼리 막 약간 설레하면서 있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날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화 상영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항상 나누는 시간 같은 것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또 약간 또 기억에 있었던 게 제가 당시 이제 경남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참여기구에서 참여분과 모임시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뒤늦게 좀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희 모임 언제 하니까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줘서 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좀 뭔가 익숙한 거예요. 목소리가? 약간 목소리도 뭔가 익숙하고, 왠지, 누군지 왠지 알 것만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임에 가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도 이제 태광님이었던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지은님이 가입하라고 추천해줘서 이렇게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순서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었구나. 그걸 리그램은 그냥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저도 인상 깊어가지고, 또 리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 뭔가 이런데 관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뭐 경남 청정넷?
경남 청년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청년 유니온도 찾아보셔서 들어오게 되신 거네요. 네, 제가 원래 커뮤니티 있는데 관심이 많은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다 했잖아요. 거기서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오. 여기 내려오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청, 도청 홈페이지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알게 됐죠. 그러면은 네. 병청넷을 먼저 알게 되고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됐을까요? 청년 유니온이 먼저인가? 청년 유니온이 먼저네요. 그렇게. 그치. 근데 약간 거의 약간 동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거의. 기억에. 비슷한 시기에. 네네. 그렇게 찾으면 그래도 나오는군요. 좋네. 되게 잘 찾으셨더라고요. 사실 네. 찾으면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홍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뭐였는데 커뮤니티 서칭에 있어서는 조금 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병청넷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비유를 모르겠네. 어떤 거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거. 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난달 내용인데, 본 건데, 누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죠. 못 찾고. 근데 경남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하나요? 뭐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단 태연님이 봤을 때는 이미 모집 기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연락이 네. 왔던 거여가지고 그렇죠. 하긴 사실 뭐 서울에서 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그렇게 뭐 홍보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아는 사람만 알죠. 그리고 맞아요. 이게 지인 통해서 이렇게 나 했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입소문같이 퍼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제 친구들도 저로 인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청년 유니온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그렇게 알게 되고 있어요. 입소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입소문이 최고죠. 맞아요. 진짜. 활동 중에 제가 말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맞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었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들어왔던 영화 상영회 같은 것도 이제 했었고, 그거는 올해도 이제 할 예정인데, 원래 그것도 올해 사실 상반기부터 거의 한 3, 4월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지금 못해가지고 되게 연기가 돼서 한 7월부터 재개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또 저희가 대학생 노동인권 관련돼가지고 좀 한 작년 말쯤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제 뭐 학교 뭐 교수님이랑 민주노총이랑 뭐 같이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게 없고 이제 대학교에 그런 강의들이 사실 전무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생들 중에 거의 진짜 대부분 한 60에서 80% 사이 정도의 숫자가 아르바이트를 거의 생계형에 가깝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노동 강자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좀 그런 것들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토론회 같은 걸 열기도 하고 뭐 타지역 사례 같은 걸 하면서 저희끼리 좀 유니온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연구 사업 같은 거 지금 경남에 있는 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은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상반기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게 목표로 잡았던 게 원래를 꼭 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조합원을 만나는 걸 하자라는 게 완전 목표였는데 사실 상반기에 그거를 거의 못한 거예요. 정기총회도 사실은 겨우 열었으니까 그 정기총회도 그거 있잖아요. 그 틈새에 열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코로나가 뭔가 끝나갈 무렵과 그 5월 초에 있는 그 황금 연휴 직전 사이에 그때 딱 날짜를 잡아서 열렸지만 그때 또 놓쳤으면은 아마 다시 또 못 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기총회를 하고 나니까 뭐 그거 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다시 지금 원래를 이제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서 사실 상반기에는 저희 그 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초단시간 관련돼서 좀 그거를 같이 좀 우리가 좀 경남에서도 좀 더 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지역에서도 그런 예의들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포스트 코로나라고 불리니까 다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대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좀 고안해서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그 광주도 굉장히 좀 상황이 코로나로 맞아요. 따졌으면 상황이 좋았던 편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광주도 맞아요. 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서울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서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1대1 만남을 위주로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만남도 추천드리는. 그리고 혹시 뉴딜 일자리 실태조사? 이거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작년에 원래 지역 주도형 일자리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 기업에 뭐 이렇게 좀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뉴딜 일자리는 좀 3유형 쪽에 해가지고 일반적인 뭐 이런 이렇게 비영리 단체나 뭐 이런 공익 활동 같은 걸 하는 곳에서 일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유형도 있잖아요. 사회적 뭐 기업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일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일자리였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나간 적이 있어요. 뉴딜 일자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교육을 나오고 나니까 사무실에 그 뒤에 전화가 몇 번 온 거예요. 그때 사실 강의 때 핸드폰 번호를 보고, 사무실 번호를 보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류의 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단 노동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원래 그것보다 더 오버해서 일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수당이 잘 챙겨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장애 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떼고 준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랑 뭐 통장을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거기 뭐 할 때는 일반적인 일하시는 뉴딜 일자리 참여 청년이 받는 통장으로 해놓고 그 통장을 사장님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좀 만져서 준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그걸로 인해서 몇 번 전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뭐 해고 관련돼서도 뭐 좀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공익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이제 작은 거죠. 그런 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TO도 너무 그러니까 사업 정책 자체에서 TO도 너무 작게 나오고, 근데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한데, 이런 공익활동이나 이런 곳에 청년들이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고 이런 것 같아서 좀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실태가 어떠한지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서울 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오셔가지고 이런 뉴딜 일자리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잘 갖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 뉴딜 일자리를 좀 이제 경남에서 담당을 했던 게 이제 경남연구원인데,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회도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뉴딜 일자리는 아무래도 청년 유니온 본부? 서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어서 뭐 서울 청정넷에 자꾸 이렇게 이거 좀 통합 관리를 제대로 해라.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네.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하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고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데 뭐 뉴딜 쪽에서는 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역 차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정말 통합 관리로. 근데 이게 약간 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좀 기본적인 어쨌든 전제나 이런 매뉴얼들이 중앙에서 나오면은 저는 좀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잘 짜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근데 저희도 웬만한 이런 청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면 느끼는 건데, 그런 정책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짜이는 게 많잖아요. 그냥 딱 사업에 그냥 딱 개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하고 나서 뭔가 어떤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별로 사실 안 한 채로 그냥 이제 뭐 일 한번 보내주고 그냥 기간 끝나면 끝. 약간 이렇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굉장히 좀 근접하게 거리감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정책이 짜질 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태광님은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세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요. 활동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유니온에서 활동과 제 삶이 좀 일치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가 활동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는데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살인동에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위치가 살인동인데 살인동에만 되게 많은 조합원들이 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원분들끼리 사실은 뭐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유니온의 그거는 아닌데 막 다른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막 유니온 조합원들이거나 혹은 연이 있는 어쨌든 청년들 풀에 있는 청년분들이 다른 데서 뭘 하는 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가면은 다 아는 사람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이런 연결망이 되게 좀 촘촘하게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유니온의 활동은 굳이 아닌데 가면은 뭐 조합원들 되게 많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고. 저는 이런 활동을 사실 좀 노동 운동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항상 좀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즐겁게 하고 커뮤니티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이게 바로바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또 이게 조합원들이 여기 살림동에 많이 살고 있어서 이사를 오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네, 겸사겸사. 제가 땡긴 조합은 몇 명 있어요? 네. 여기가 활동하기도 좋아요, 위치가. 경남에서는.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히 기억이 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소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풋살도 하고 또 사적으로 이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장도 보고 그냥 이런 삶과 이런 활동이 일치된 그냥 그런 형태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정말 청년 공동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되게 요즘에 참 찾기 어려운. 태강님, 아니면 그런 거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 그 청소노동인권 강사단에도 태강님도 참여해주셨고, 올해 그 경남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올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서비스직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다 감정노동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도 유니온이 좀 들어가서 이제 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합원들 한 3-4분 정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때 태강님도 수료하셔가지고 강사 자격도 받으셨거든요. 그럼 제가 언뜻 듣기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는 그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저 아까 못 들어가지고. 아니요, 저 딴 데서 얘기 잠깐.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소노동인권 강사단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그거고 이거는 네네. 다른 거군요. 네네. 제가 사실 커뮤니티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 마음 건강 측면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제 들었고 수료를 했죠. 네. 이제 강사님이신 거예요? 일단 그 강사 그 시연까지 해가 통과도 하긴 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면 저랑 다른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나가지 않을까. 사무국장님 이랑 하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그 사무국장님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감정노동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유니온에서 그러면은 청년들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좀 의제화시킨다거나 혹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발전시켜 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실 또 저희 집행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정노동 강연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요거 뭐 태광님이랑 뭐 저희 사무국장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끼리 좀 강연도 한번 듣고 그럼 유니온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그럼 뭐 청년들 대상으로 뭐 진짜 대중 강연을 연다던가 뭐 이런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야기해 주셨고 들었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도 답변을 드렸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유튜브로 해서 좀 보여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직 그런 기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제 촬영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네네. 뭐 이런 걸로 촬영해가지고 본부에 좀 보내주신다던가 아. 참고를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찍고 괜찮으면 보내드리고 네, 한번 별로면 보고, 네, 결국에 그 나오는 주 강사가 저기 때문에 네. 권한은 네 태광님에게. 제가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다리고는 있을게요. 네네. 저희가 진척이 되면은 얘기 드릴게요. 그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뭐 여기 이제 뭐 태광님이나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활동에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함께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이런 그 과거의 어떤 노동 경험들이 지금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연기. 네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서울에 한 2년 머물렀었는데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높은 비싼 그 월세를 그거 벌기 위해서 제 생활비도 알바를 2개 이상 해야 되고 근데 나는 나름 노력하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연기가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노력하면 그래도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어느 순간 사회에 대한 뭔가 불신, 의심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또 이게 또 유니온에 제가 와서 활동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는 어떤 거 그럼 하셨었어요? 저는 환자 이송원 알바도 해보고 에? 환자. 네, 병원에서 그리고 그 된장찌개 전문점 서빙도 해보고 네, 서울에서는 크게 그거랑 또 그 스터디 카페 알바 네, 그 정도 하고 취업도 중간에 하나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지냈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지냈죠. 일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셨었나 봐요. 서울에 계실 때는 어디 계셨었어요? 저는 서울대 입구 관악. 네, 거기도 있었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신촌에서 많이 지냈어요. 진짜요? 사무실에 있는. 서울 네. 사무실은. 네, 알았으면 자주 들렸다가 그랬을 텐데 이제서야 알게 돼가지고. 아쉽다. 근데 관악으로 갔다는 것도 되게. 진짜 아쉬워요. 죄송해요. 너무 영혼 없어서. 아니 저도 그렇게 안 아쉬워서. 한 방 먹었다. 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가는, 이런 곳이, 관악이 굉장히 네, 높길래, 그래서 엄청, 사례를 딱 본 것 같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찾아보면, 제일 싼 곳 찾아보면, 신림 관악이 뜨는데. 그냥 서울을 딱 두고서, 가장 싼 곳 찾아보면 딱 그대로 뜨는 네, 거예요? 지방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살아보면 딱 아는데, 2호선 라인에서 싼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싼 곳이 있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 마지막에는 또 이제 거기가 몇 호선 라인이 7호선 5호선인가 거기 5호선? 양천구 쪽 거기 마지막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 잠깐 살았었는데 조금만 벗어나도 집값이 좀 싸고 집 같은 집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좀 지역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그걸 몰라서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집 같은 집 찾는 것도 진짜 어렵죠. 네. 그럼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또 서울에 2년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참 주거 문제가 일자리 문제랑 같이 가야 되는 그쵸. 가장 큰
예였던 이게 서울에서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이게 사실 주거 문제에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최전선에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기는 그거 자체가 되게 좀 그렇게까지 막 높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게 그래가지고 또 특히나 창원이나 이런 곳에는 또 경남에는 그냥 사실은 이미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가지고 그냥 여기가 고향인 청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냥 부모님이랑 그냥 살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서울에 가는 게 진짜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엄두도 안 나는 일인 것 같은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엄두도 안 나긴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하면서 사는데 점점 이게 불만족스럽죠. 집이 어디를 잡든 돈은 비싸고 환경은 안 좋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집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이사를 한 5번, 6번 한 것 같아요. 진짜 짧게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짐도 못 풀고 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짐은 다 풀고 살았어요. 내가 게을렀구나. 오히려 창원 내려오고 나서 짐을 늦게 풀었어요. 이 뭔가 마음이 이제 네. 풀려버리는. 네. 놀 게 있고 할 게 있고 하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짐을 안 풀게 되더라고요. 여기 사림동 인사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짐을 다 푼 거예요. 여기 뭔가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노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툭 하면 만나고 집 앞에서 만나고 이런 굉장히 로망이잖아요. 청년들이 사는 거에 있어서. 태연님은 되게 산책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산책을 좋아해서 사실 산책을 좋아하는데 또 혼자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산책에는 그 사람들이 그 답이 없고 MBTI는 유형 검사에는 반응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단톡방이 의미가 없는 게 각자 연락을 해서 잘 놀아요. 따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은 태양님이 이사 오기 전에도 이미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굳이 뭐 단체 채팅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어차피 근데 사무실에 오면은 뭐 다 이미 좀 친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태양님이 오고 단체 채팅방을 만드니까 거기서 막 음식 나눔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이런 거. 너무 좋다. 와 되게 이거 좀 이상적인 모델이기는 하다. 저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약간 학교 주는 아우처럼. 저는 잘 받아오거든요. 어디서? 제 글쓰기 모임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는 형이 농사를 지었다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게 적은 거래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과일이 빨리 썩고 버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청년들한테는 누가 사주면 먹는데 깎아주면 내가 사 먹기에는 너무 사치 같아서 이거 조금씩만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다 뿌렸죠. 뭔가 태광님의 역할을 이간질이라고 했지만 뭔가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하고 계세요. 약간 암묵적으로 그 단체 채팅방에 약간 장인. 그렇군요. 나만 몰랐네. 이게 어떤 이간질을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그냥 순간순간 이야기할 때 놀리는 걸 좋아해서. 혹시 풋살 팀에서 놀리고 싶어 하는 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셋 다 잘 놀리는 것 같아요. 그분 중 한 분이세요, 태광님이? 네, 저 언변 능숙형. ENFJ.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였다. 네, 그래서, 셋 중 하나. 네, 다른 형들이 2명만 끼어있으면 힘들다고 저희를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형들 찜짜 먹네. 네. 제가 골키퍼인데, 골키퍼가 또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요? 명령을 잘해야 돼요. 그걸 미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지윤님도 네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저희가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활동에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하게 되었는지. 뭐 노동 경험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거면 제가 그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안 하고 있는 그냥 약간 야매 취준생인 좀 그런 그거였거든요. 그 당시 16년도 즈음이 학교를 이제 거의 막 학기 무렵에 다니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그 취업 준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꿈이 없는데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시간만 그냥 보내는 그런 거였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뭔가 일반 사기업에서 그냥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딱 이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내가 좀 더 공익적으로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유니온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좀 재밌고 되게 적성에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을 좀 더 해보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학교가 이 사무실 인근이어가지고 통학을 하면서 있다가 아예 학교가 끝나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가 끝나니까 그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좀 유니온 활동에 약간 못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청춘어람? 맞나? 유니온 다큐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한번 보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약간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 성함을 잘 모르는데, 막 되게 거기서, 이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의 어떤 가난한 청년의 좀, 이렇게 찌질함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도 되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도 나와가지고는 유니온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막 하는 게 되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편적인 시선으로는 막 되게 별로 안 좋은 곳에 살고 아직 취업도 못하고 막 되게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끼니도 막 대충 때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는 막 계속 캠페인하면서 유니온의 어떤 동료들을 모으고 막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노동자분 인정받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막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그게 되게 이렇게 저한테 되게 멋있었던 거예요. 뭔가 갭 차이 때문에 더 약간 그런 왜 보편적 시선으로는 되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뭔가 지위,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고 자기가 당당한 뭔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꽂힌 거예요. 아, 와 되게 멋있다. 그리고 유니온이라는 곳이 내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구나라는 그때 약간 되게 신뢰가 확 생겨버렸다고 해야 되나? 되게 엄청 대단한 영화 맞나요? 다큐. 다큐. 맞아. 영화, 독립영화로 했었던 건데, 진짜 그게 되게,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되게 좀 생각보다 좀 확고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신뢰를 가지게 된 게. 그래서 좀 더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뭐 청년 노동이 정말 문제야,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어. 가 좀 컸는데 좀 하면서 이런 그 청년 노동에 대한 마음들 그다음에 사회에 또 만연해 있는 어떤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되기도 했었고 뭐 사실 또 노동 경험으로 따지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거의 한 10번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 막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막 카페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이렇게 아울렛 같은 데서도 일하고 막 그런 경험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사실 하는 얘기들 중에서 좀 공감이 안 가는 얘기가 없었던 그때는 되게 잘했는데 유니온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난 그때 이랬던 거야 막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해석이 나중에 되는 해석이 나중에 되는 그 나 말고도 되게 많은 청년들이 좀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활동을 좀 더 되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청춘어람 맞나요? 청춘 아닌가? 청춘유예. 그렇죠. 청춘유예예요. 청춘어람 뭐지? 청춘유예였어요. 맞아. 거의 김민수 위원장님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민수 형님 저도 아직도 못 봤어요. 초기에 있었던 그 56분? 54분인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그분들도 막 나오고 지금 한지혜 센터장도 나오고 네. 제가 사실 성함을 다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 어쨌든 초기에 있었던 분들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계기가 된다고 저한테만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의미 부여를 좋아해가지고 나 혼자 보고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런 단서들을 모아가는 거잖아요. 청년 유니온에 언제 어떻게 꽂히나.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경남청년 유니온 두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활동하면서 좀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은 굉장히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거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리가 어쨌든 위원장이만큼 이렇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막 그런 힘든 게 사실 크게 없었었거든요. 힘든 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과 재밌는 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줄까? 막 이런 거였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런 고민의 범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조합원들은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뭐 외부에서 이런 건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게 좀 진짜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이런 게 피로도 자체가 좀 높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든?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힘들지도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쉽진 않으니까 사실 저도 막 되게 다 잘 알아서 사실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배워가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딸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좋았던 거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사실 이것도 제일 초반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초반에는 사실 좋았던 게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들, 내가 뭐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못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딴 데 가서는 막 일하는 뭐 그런 얘기, 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재미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같이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집행부가 되고 나서는 좋은 게 일반적으로 캠페인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에 호응을 해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고 뿌듯한 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게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하면서 캠페인을 나갈 때, 사실 캠페인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특히나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나가기 전에는, 이거 괜찮을까? 사람들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상 나가면은 꼭 우리 얘기에 공감해주는 일반 대중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힘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를 길에서 만나서 자기도 사실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보람차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프라인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물론 온라인에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다 이제 화가 차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대면하면서 저희도 뭐 최근에 최저임금 그 실태조사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때 뭐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직접 자기의 의견을 막 적으시는 분이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생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물론 댓글도 너무 좋죠. 댓글로도 우리 대신 이런 걸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런 댓글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또 실제로 만나서 듣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태광님께서는 혹시 어떤 게 힘들고 또 어떤 건 좋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다 보니까 기획하는 일보다 참여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뭔가 싫었다기보다는 아쉬운 일이 있다면 그냥 집행부들이 있지만 같이 참여하고 고민해주고 도와주는 조합원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집행부가 기획해서 뭔가 행사를 하면 우리 단톡방에 있는 조합원들의 수에 비해서 참여자들이 확실히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같이 좀 더 참여하고 좀 입소문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아쉽다. 네. 나중에 뭔가 홍보팀장 같은 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해주시고, 이렇게 집행부로서는 뭔가 홍보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좋은 거는, 저도 평소에 사무실에 자주 오는데, 저희 집 에어컨 전기세도 아낄 겸 자주 오는데.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네. 꿀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전기세가 싸다 하더라고요. 또. 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는데. 산업용 전기니까. 네. 하여튼 마음 편하게 오는데, 올 때마다 또 조합원 분들이자 이웃 사촌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같이 뭐 자연스럽게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냥 떠들고 놀 수 있어서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진짜 이렇게 문턱이 낮은 사무실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 넓이가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넓이가 한몫하죠. 근데 이게 문턱이 낮은 게 좀 동네 사람들이 약간 한정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가?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물론 여기를 보러 오는 게 물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같이 친하고 막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퍼뜨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문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쟤네들끼리만 놀아, 뭐 이런 느낌. 약간, 맨날 그거 가는 사람들이 가던데, 뭐 같은 류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몇 명끼리만 친하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이런 문턱을 어떻게 낮추지? 좀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도 좀 웬만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가 되도록 좀 신경을 쓰긴 해야겠다? 뭐 이렇게 그런 고민들은 있기는 해요. 맞아. 저도 이런 게 조금 아쉬움? 아까 사실 뒤에 하고 싶은 뭔가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네.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네네네. 뭔가 새로운 조합원들이 오면 저는 왔을 때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좀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신입 조합원들이 왔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지윤님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끼리 친해 보이는 눈에 보이면 그게 문턱이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서 뭔가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의 행사? MT?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원장님을 옆에 쳐다보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말해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네, 압박스럽네요. 태관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뭐 돈을 받아가면 좋겠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하면은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경남 청류 활동을 하면서 자아 실현하는 뭐 방법 이런 거를 좀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거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태광님께서는 좀 더 많은 조합원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MT 같은 거를 뭐 기획해도 좋겠죠? 태광님께서? 그래도 좋죠. MT나 뭐 행사 같은 거를 기획해 보시는 게 자아 실현이실 것 같고 또 더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런 게 집행부가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동시에 좋은 마음으로 집행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놀러가는 여력까지 하는 거는 사실 고민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더 다 같이 고민하고 놀러가는 거는 그냥 조합원들끼리 계획을 짜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그냥 아까 그 질문에 그런 의도에 맞게 준비한 답변이 있다면 네. 네, 좀 청년 노동자들이 저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청년 노동자들 스스로와 또 자기 주변의 동료들의 그런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접근성이 높은 그런 노동법에 대한 사례 스터디 이런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또 옆에 있는 지윤님은 힘들어지겠죠. 아니 전혀 아니실 거예요, 그쵸?
네네. 저 아무래도 한 해 하반기에 근데 사실 작년에 있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관련된 스터디를 조금은 이제 이런 역량을 좀 키워보려고 이제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좀 그냥 일하는 분들이 오기에는 사실 일정도 좀 빡빡하기도 하고 내용도 사실은 좀 딥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스터디보다는 그러니까 스터디는 오히려 조금 더 진짜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유로 해가지고 조금은 깊이 있고 좀 좁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뭐 노동법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사실 유니온센터에서 2번인가 한 3번 정도 내려오셔가지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좀 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강연 쪽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예요. 강연.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또 더 만들어서 하시는 거는 뭐.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함께 커뮤니티를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커뮤니티. 뭔가, 그, 스터디 중심의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일까요? 술 마시는 건가요? 이야기하고 그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또 가볍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분명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 해석까지 가볍게 그 무겁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훈님께서는 네. 혹시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자아 실현요? 저는 자아 실현이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가 있었고 저는 이렇게 저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뭔가 사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싶다인 게 되게 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나름의 어떤 뭐 조합원들로부터일 수도 있고 나로부터일 수도 있고 할 일을 나름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이미 좀 자아를 나름 실현하고 있는 게 되게 크거든요.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되게 돈 되는 일이라던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잣대가 되게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에 널린 일 중에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가치들이 사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유니온에서는 그런 게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서로 상호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저 역시도 비록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돈도 안 되고 뭔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일일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또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우리가 나름의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서로 공동체와 이런 이타적인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자아 실현이 되게 큰 것 같아서 이미 조금은 이렇게 되게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제가 이 질문을 뭐 광주에서도 했었는데 물론 비슷하게 굉장히 뭐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걸로 내 자아 실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말씀해 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가지고 뭔가 감동적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이 유니온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마 어딘가의 부품처럼 계속 집에서 이렇게 취업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집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취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적성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물론 뭐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진짜 생계나 뭐 이런 것과 사실 그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은 여전히 안고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나는 활동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성취감이 적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건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찰떡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재미도 항목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니까. 맞아. 재미가 없으면 쉽지 않은. 맞아. 재미가 있고 서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늘 언제나 경쟁 상대라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은 그러니까 일 끝나면은 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 때문에 만나지고요. 막 이런 그런 사이가 되게 많다면 그래도 여기서는 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이런 일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나름 나는 내 삶을 좀 주체적으로
좀 자주적으로 맞이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거에서 오는 뿌듯함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한번 또 따로 이렇게 인터뷰를 따로 따고 싶어요. 이것도 물론 노가리 이것도 인터뷰지만, 네. 굉장히, 청년 유니언 활동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이런 활동하면서 뽕 맞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활동 뽕 맞는다. 이런 굉장히 좋은 예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하늘이 내려주십니다. 찰떡인 사람. 활동에 찰떡인 사람.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노가리로 이렇게, 여기 경남 청년 유니온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본부에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다면? 네. 그 본부에서 항상 그 내려오실 때 네. 이야기를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조합원들 중에 저희 풋살 소모임 형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항상 했던 말이, 전국 청년 유니온 운동회를 했으면 좋겠다. 풋살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지역이 엄청나게 네.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면 안 좋고 또 코로나로 인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중간 이게 좀 지역적으로 중간 지점에서 다 같이 운동회도 하고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운동해라.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풋살은 어렵죠. 왜냐면 저희는 11명 모일 자신이 없어요. 풋살은 원래 보통이 5대5로 차는 경기여가지고 5명, 6명만 있어도 충분히 찰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목을 두고 제가 사실 저희 지역에서 운동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기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회를 했고 이제 올해 만약에 하면 3회가 되는데 이것도 운동회 종목에 들어가? 뭐 이런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이 좀 섞여서 팀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지역별로 재밌을 것 한다기보다. 그렇죠. 야구도 올스타전 이런 거 하면 지역별로 나눠서 팀을 하잖아요. 지역별로 묻는 거 괜찮네요. 지역별로 뭐지? 100팀, 1000팀 뭐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좀 여러 개 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고 해서 그렇게 운동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게 막 한 번 모일 때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광주에 5.18 기행 전국 조합원 기행을 갔었잖아요. 네. 물론 올해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뭐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사실 운동회로 사실은 하면은 또 전국에서 다들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데도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막 5.18 같은 거 기행할 때 모여가지고 운동회도 하고 기행도 하고 팀워크 가지고 겸사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근데 한 번쯤 정말 진짜 생각해볼 것 같아요.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부의 역할을 정말 여러 지역을 가지고 있는 본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서울 지부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작년이나 뭐 다른 그 전보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본부에서도 서울이랑 게 또 분리고 또 되고 하다 보니까 본부에서 이런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역으로 같이 퍼뜨리고 이런 거를 많이 끌어올리려고 되게 전국으로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에서도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도 사실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있다 보면 결국은 그 물리적 환경 속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제나 이런 것에 더 많이 결합이 되고 또 그런 의제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마다 좀 이런저런 판단들이 사실 저는 어려웠던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저임금 관련돼서 또 우리 유니온은 유니온만의 목소리를 또 독자적으로 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독자적인 목소리가 어떤 기준과 잣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 중심으로 정해지고 그게 지역에 펼쳐지는 어떤 사업의 방식들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사실 뭐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목소리나 이런 거에 저희 같이 연대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갔다면은 올해는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여가지고 저희는 이런 걸로 캠페인을 이미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의 좀 기조나 입장들이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전에는 좀 이렇게 본부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 서울과 분리되기 전이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그게 뭐 정확한 기조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청년 노동라는 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던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두리뭉실한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그 해석의 기준이 되게 방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좀 전국 의제나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세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진 게 좀 더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기에도 또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하기에도 뭔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저희가 좀 지금까지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좀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맞아요. 게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노가리에서 매번 진행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먼저 태광님한테 여쭤볼게요. 태광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무릉도원. 너무 좋은데? 무릉도원. 무릉도원. 그만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뭐라고 하죠? 그 복숭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진짜 무릉도원 같아요. 예, 걸어서 더운데 걸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반겨주고 인사해주고 그 가끔 먹을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럼 그게 무릉도원이잖아요. 진짜 정말 무릉도원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러게요. 공간을 만든 게 정말 네. 멋있네요. 그렇다고 뭐 유니온이 사치가 넘치는 그런 곳은 아니고 기본 저 에어컨 좀 틀었다고 사치예요. 기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게 아주 감사한 거죠. 소중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게 그게 맞아. 또 무릉도원이니까. 맞아요.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맞아요. 게 커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여기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 때도 인사해줘요. 내일 보자. 갈 때도 인사해줘요. 네. 내일 봐, 다음 주에 봐 이렇게 인사를 꼭 해주니까 점심도 따뜻하다. 같이 먹자 하고 저녁 먹자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왜요? 다 각자의 일정이 있고 집에 가고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저녁 같이 먹을래 라는 말인데 네, 몰랐네. 그렇구나.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어요. 네.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제가 일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훈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든든한 울타리다 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제 유니온의 위원장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청년 유니온이 되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도 우리들의 어떤 상호 간에 되게 든든한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합원분들이 항상 잘하고 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 이게 유니온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서로가 되게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제가 뭔가 밖에서 얻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되게 해소가 되는 느낌? 내가 여기서 조합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힘이 많이
되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좀 든든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경남청년 유니언이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정말 공동체로 만든 그 안전망, 청년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종종 더 찾아뵈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노가리 녹음을 해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저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네. 저는 막 진짜 사실 최근에 뭐 이런 유니온 활동을 소개해주세요라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계속 상반기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이유가 어쨌든 서두에 항상 붙으니까 아, 상반기에 진짜 뭘 했을까, 어땠나,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부터 얘기를 좀 되짚어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오늘 뭐 저희 조합원이신 태광님이 해준 얘기들도 그렇고 막 치리님이 해주신 얘기나 뭐 아니면 제 스스로 한 얘기들을 비롯해서 하반기 사업을 잘 해가면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어서 그냥 그걸로 충분히 좋았고 이렇게 서로 조합원들끼리 저희가 동네 커뮤니티가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또 서로가 또 서로의 고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유니온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동시에 다른 새롭게 유입되는 신임 조합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지 않는 방법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구나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같이 이렇게 좀 뭔가 경남 청년 유니온을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들을 돌아보고 뭔가 갑자기 반성도 하고 뭐 그리고 마음을 한편으로 놓게도 되고 이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남 청년 유니온 강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조합원 태광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청년 유니온의 소식들을 노가리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지부들을 방문해서 함께 활동하니까 뭐 열린 상임이나 활동가 워크숍에서 만나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자주 만나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가리도 지역에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